박수 소리가 좀 약합니다. 네. 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다른 분들이 항체는 알겠고, 코리아도 알겠고, 근데 스크립스는 뭔가, 그 연구원 이름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은 이제 저희 연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10몇 년 전에 춘천시와 강원도가 이렇게 합자해서 그 미국의 스크립스 연구원의 그 이제 분원을 이 땅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스 연구원은 미국에 지금 크게 두 개의 연구원이 있고요. 하나는 샌디에고랑 하나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연구원이 엄청 그 유명한 연구원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한 6년 있었는데 그 연구원에 그 지원도 해봤었고요. 실제로 거기 민간 연구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제가 정확한 넘버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벨 평화상, 지금 이번 주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 기준 뽑히는 주인데요. 그 노벨 수상자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름값이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거기 스크립스 연구소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같이 이제 항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항체 연구 기관이고, 거기와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가 협력해서 항체 연구원을 여기에 세우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들어오기 힘드셨나요? 그쵸. 예. 굉장히 들어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그 항체 연구뿐만 아니고 그 바이올로지나 신약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멘트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네. 와서 같이 함께 연구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는데요. 이동건 박사님부터. 저 먼저. 예, 해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신약지원개발센터 단백질 생산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송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항체개발센터장 겸 항체 신약 팀장을 맡고 있는 송용범입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네, 이성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러스 연구센터 장겸 감염병 연구팀을 맡고 있는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몸풀기 미션 들어갑니다. 20초에서 40초 사이에 초수를 대시고 그 초수에 맞춰서 본인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준비. 저는 35초. 잠깐만. 35초. 네, 저는 35초로 하겠습니다. 35초.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러스 연구센터의 감염병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바이러스 연구센터는 이름 그대로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고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 항체 같은 것들도 개발하고 이제 뭐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그런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 부서입니다. 네. 30초. 30초. 와. 연습했지. 저는 네. PPT 네. 30초. 네, 30초 요 정도 알죠. 저 옆에 격식이가 있습니다만 양심적으로 안 보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정합니다. 두 분 다 안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자, 어느 분 또 이제 하시겠습니까? 저 먼저.
네, 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25초 하겠습니다. 25초요. 네. 소개하실 게 좀 짧은가요? 아, 짧습니다. 저는 이게 내설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자, 25초. 네. 네, 준비, 시작! 예, 일단 저는 이제 단백질 생산 팀장으로 있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단백질 생산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 항체가 이제 세포에서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효능 검증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실험에 대한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항체가 세포에서 이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연구 이외에도 제 항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췌장암 타겟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이제 개발을 해서 췌장암을 억제하는 그 기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몇 초입니까? 46초. 예? 46초. 진짜요? 맞아요. 뭐 내세울 게 없다 그러시더니 많이 내세우셨네요. 아, 46초. 이놈이. 제가 사실은 한 명 그- 잡혔네. 이걸 제대로 못했는데 췌장암에 딱 네. 걸려서 네, 흔히 그 췌장암 걸리면 네, 그건 치료하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연구하시는 거군요. 네. 아, 지금까지 이제 효과적인 치료제나 항체 같은 이제 약물들이 이제 개발이 이제 되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고령암이다 보니까 이제 항체를 가지고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제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항체를 이제 발굴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효능을 좀 검증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참 멉니다. 네. 25초 말씀하셨는데 46초 동안 아주 자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송 박사님 몇 초 하시겠습니까? 저는 30초. 30초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 두 번 하실 때 연습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요. 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송용범입니다. 저는 혁신항체 팀을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팀은 지금 그리고 한 분 박사님, 석사연구원, 그리고 이따 나올 외국인 석사연구원까지 총 4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말씀드린 대로 혁신항체 개발팀입니다. 혁신항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팀이고요. 그 중에 여러 개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환절기에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알러지 관련된 그런 것도 다 제가 타겟하는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면역이나 이런 쪽. 사실 그건 지금 항암에 관련된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9초. 네. 근데 시간이 못 맞추시네. 빨리 가네요. 뒷거를 뺐어야 되네. 이 시간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예고 자기소개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이성진 박사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상품권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네, 그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예, 네. 한 장 드렸나요? 네. 2장 드리시죠. 한장 더 네.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송 박사님이 마치 독점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3개씩 나눠 가지시겠어요? 네. 네, 3개씩. 송 박사님은 이제 4개 가지고. 자, 이제 그 중에 본인께서 고르시거나, 옆에 있는 분 걸 달라고 하시거나,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분부터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럼 네. 역순으로 갈까요? 네. 저는 그러면 가운데 네. 거 뽑아서 펼치면 예, 되겠죠? 펼치시고, 카메라를 향해서 가만히 잡아두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 안 보고 짜자잔. 네.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시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순간,
시기 어려운 점. 예,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이신 것 같습니다. 만감도 교차하고 너무 사실 많아서 네.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 빠른 시간에 네, 생각이 듭니다. 제일 힘든 거는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월요일 아닌 화요일이지만 오늘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리고 지나 보면 사실 힘들었던 게 다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되지만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그래도 뭐 스토리가 남아야 되니까 저는 미국에서 여기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여기 채용 확정을 받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좀 급하게 온 그런 경우도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제 그 잡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느 곳이 더 좋을까, 뭐 어느 연구소가 좋을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을 고민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 자체만도 있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딸린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연구하시면서 힘들으셨던 건 네. 또 없으세요? 연구 자체는 사실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에 관련된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은 뭐 다음 포지션으로 옮겨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 프로젝트를 내가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은 사실 매일매일 고민이 돼요. 매일매일 그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라 앞으로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상황이 조금 그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좀 만드는 것 같대요. 자, 그러면 다음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심각하십니다. 이것만은 알려주마. 네. 이것만은 알려주마. 이건 뭐냐면, 아까 단백질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일반인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이것만큼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단 실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드리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대사질환 쪽을 이제 전공을 한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몇 가지를 이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생명체가 이제 질병을 걸리지 않고서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인체 내 이제 항상성이라든가 면역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잘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거기서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질환, 즉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다양한 질병들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당뇨가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질병들을 로부터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비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위험 인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활성산소라든가 아니면은 저산소 조건, 아니면은 고농도 포도당, 뭐 이런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성염증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고 그에 의해서 이제 암과 같은 것들도 이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구 물질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이제 몸에선 계속적으로 이제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증가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그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굉장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저희 이 생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사 활동에 있어서 세포 내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좋은 영양을 이로운 영양을 주게 되지만 그와 같은 탄수화물을 이제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축적이 되고 이제 살찌고 이제 비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하게 이제 대사 질환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칙적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다 보면은 인슐린에 대한 이제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수 이제 감소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습관 그러니까 새끼 이외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에 이런 것들을 이제 먹거나 빵 같은 거를 먹게 되면은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당뇨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암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질병이 이제 걸리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제를 이제 복용을 해서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고 규칙적인 그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 몸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유, 굉장히 좋은 말씀. 아주 그 알쓸신잡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뽑아주십시오. 예, 옆에 거 슬쩍 가져오셨어요. 짜잔. 뭡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 이건 OX입니다. 세 분 모두 예, 잘 생각하셨다가 OX로 제가 신호를 드리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 자, 준비. 하나, 둘, 올려주세요. 아, X. 자, 먼저 그 지은 씨 뽑으신. 아니, 근데, 지난번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에서도 두 분이 X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만큼 했으면 됐고, 다른 연구 분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성진 박사님. 네. 네, 왜 X로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되게 저희가 과학자가 그러니까 저희 8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은 과학자가 꾸민 사람이 되게 많은데 요새는 없잖아요. 요새는 다 유튜버 혹은 BJ, 뭐 연예인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선호 직업, 직군에 이렇게 가듯이 사실 과학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나 뭐 간호사 이런 의료 종사계보다 훨씬 더 평가절하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제도 문제라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과학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은 노력을 하는데 딱히 저희에게 커다란 이런 뭐 리스펙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베네핏이 없어서 딱히 이 길을 굳이 제 자식한테 혹은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가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매일 해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 연구자의 길을 가셨다면 이런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러셨을 그랬을 것 것이죠.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의 과학자의 이제 그런 대우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다시 저는 이 길을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자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처우와 대우가 약하니까
사실 이 길을 다시 가라 그러면 가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저는 나름대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과학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이 성적 잘 나오면 의대 가고 또는 이제 사법 쪽으로 가기도 하고,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긴 하지만 과학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땐 과학자의 꿈을 꾸었던 친구가 주변 여건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좋은 삶을 사려면 의대를 가야겠다 하고 진학하는 것이 우리 과학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나온 친구가 성적 잘 나와서 의대를 갈 거야 그러면 그래 잘했네 하는 분위기 아직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꾸준히 해서 그게 아니라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미래과학기술이라는 게 누군가 연구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면 법과 제도도 좀 바꿔지지 않을까. 지금 아주 작은 시작이긴 한데 굉장히 주신 말씀이 무슨 이렇게 좀 따로 셔츠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은 왜 아니십니까?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일단 저도 이성진 박사님처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주변에서 이제 볼 때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 가운 입고서 이렇게 실험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되게 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이제 하드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머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과학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노력하는 거에 비한 베니핏이 많이 없어요. 국가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과학기술재단이라는 그런 데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뿌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뭔가를 막 하려고 다 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걸리는 부분이 결국은 그 과학자가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는 논문을 투고를 했는지, 그런 객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펀드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도태되면 그 사람 계속 밀리게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요건이 이제 바뀌지 않으면은 일단 저희 이후에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학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무지장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다시 하라고 그러면은 이런 현실을 알았다면은 안 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네. 모든 의견이 다 같진 않고요. 하지만 뭐 저도 X를 들었긴 한데 저는 되게 단순합니다. 아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취지와는 좀 다르게 뭐 저희가 X를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먼저 전제로 깔고 싶은데요. 특히 과학자 자체가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그거는 맞고요. 근데 확고한 신념이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과학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이올로지를 한다고 하시면 사실 다른 뭐 요즘 IT도 많이 나가지만 바이올로지는 계속 핫했어요. 계속 핫하고 잘 나갈,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핫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쪽도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좀 감성적인 쪽으로 아예 문과 이과 나누듯이 감성적으로 저는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드라마를 재밌게 못 봐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네. 되게 뭐 이제 그 드라마를 드라마로 끝내고 영화를 영화로 끝내야 되는데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미없는 삶이 네.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거가 재밌는 거예요. 저희는 저거 이상한데? 저렇게 왜 물을 이렇게 해도 안 쏟아져? 이상한데?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싶다. 그런 쪽에서 였습니다. 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빨리 털죠. 예. 네네. 네. 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네. 자신의 연구 분야를 택하게 된 계기나 동기. 네. 참 쉽지 않은 건데. 아, 일단 제가 이 생물학과를 오고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사실은 과학, 저는 생물 쪽을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고 거기서 곤충 말고도 분자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DNA의 구조라든가 D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학문인데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넓혀서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제 학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질환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단백질 유전자 연구를 하다가 약물 쪽 연구도 해보고요. 이 말고도 이제 항체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효능 분석 이런 쪽 연구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이제 배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 그 어릴 적 곤충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신 건 네. 신에 계신가요? 저희 어머님이 네. 곤충 같은 걸 되게 이제 잡아서 주시고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이제 등산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 그거 올챙이 잡아가지고서 키워주시면서 뒷다리 나고 앞다리 나고 아,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특별히 네. 그것도 뭐 말하자면 이제 그때 어머님 입장에선 네. 아드님이 뭐 올챙이 주면 네. 올챙이 알을 주면 네. 뭐 기겁을 하고 달아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셨을 테지만 네. 호기심을 네. 가지셨으니까 또 그렇게 네. 계속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저 어머님께 영상 편지 한번. 자, 카메라 여기입니다. 영상 편지 얘기 드려도 이거 해야 되나요? 일단 짤막하게 하시죠. 네네. 지금 이제 저를 이제 낳아주시고 이제 43년 동안 물론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오면서 더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이제 신경 써주시고 이제 힘든 거 이제 다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훈훈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렇게 해주셨고 지금 혹시 부모가 되셨나요? 네. 네, 그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될지 영향을 이동근 박사님의 예처럼 참 중요한데 어떻게 자녀분께 그런 역할을 해주시나요? 저는 그냥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푸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압박을 주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저는 그냥 애기한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뭐 지금은 축구도 하고 미술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일단 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그러는 거를 이제 좀 많이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러시군요. 네. 자, 그 질문지를 두 분 중에 한 분께 한번 넘기셔도 됩니다. 이성진 박사님.
네. 네, 사실 지금 얘기 바로 드리면 사실 이거 저는 가족 얘기를 또 꺼내야 돼요. 사실 연구 분야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네. 사실 동생이 그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철봉을 하다가 어깨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아.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형간염이라는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예. 목에 유전으로 걸렸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안 걸렸고 동생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약학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염 바이러스를 하는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간염 바이러스를 전공하기로 했고 이제 그래서 동생 때문에 사실은 간염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사실은 연구 분야를 바이러스라는 연구, 사실 대학, 뭐 앞에 있던 내용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고, 대학교 때 뭐 제가 생물학과, 생명과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전공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 분야는 이제 대학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학원 전공 분야가 바이러스 중에서도 간염 바이러스를 택한 이유는 사실 동생 때문이고, 이제 동생의 완치제를 제가 개발해 주겠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고 되게 재밌게 연구를 했는데 사실 뭐 성공은 하지 못했고 뭐 논문 같은 것들이야 많이 썼지만 실제로 제가 만든 약을 동생이 먹고 치료는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아직도 저는 이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도 받아서 현재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ING 중인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는 연구 분야를 택하게 된 동기는 동생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동생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거군요. 사실은 네 스토리를 만들자면 그렇게 되는데 동생 네 사랑하죠. 네. 네. 그쵸. 네. 예. 아까 스토리를 만들기 그거는 이제 편집할게요. 아니 사실 그렇게 맞아요. 됐군요. 사실 동생 네. 때문 맞고 네.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실 비형간염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남았네요. 이제. 여기 저쪽에 있는 거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네.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자, 어릴 적부터 과학자를 꿈꿨다. 네. OX입니다. 하나, 둘, 올려주세요. 아, 아니세요? 네. 네. 뜻밖입니다. 아까 곤충 뭐 이런 거 관심 많으셨다고. 네, 관심. 네. 뭐 곤충도 일단 과학기술자라고 하면 곤충학자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의 이제 외골수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파꾸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뭐 음악, 뭐 네. 지금도 뭐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중에 이제 하모니카도 이제 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잡기에 이제 좀 미술도 하고 약간 노래도 악기도 좀 다루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미술 쪽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 쪽 이제 미대를 준비를 했던 그 미대 그 지망생 중에 하나였었고요. 아, 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의 이제 반대가 심하셔갖고 네. 남자는 미술하면 굶어 죽는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꿈을 이제 지금 동생이 이제 화가를 해서 그 동생이 이제 이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미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꼭 과학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길을 많이 열어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카센터 사장도 이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과학자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풀으십시오. 저 치킨 네. 치킨 한 마리 예.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치킨 한 마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잘 행운은 걸리네. 저희가 가져가네. 예, 잘 왔네. 치킨을 한 마리를 이렇게 배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쿠폰으로 아우 감사합니다. 쿠폰 맞죠? 네.
네, 쿠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예, 안 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은? 질문은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네. 우리 연구소에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공통 OX입니다. 근데 세 분 다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각각 다르십니다. 다르셔야 되니까. 자, 준비. 하나, 둘, 올려주세요. 오. 한 마음으로 아니다 이러셨는데. 이거 잘못하면 아사리 판나요? 이거 5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오하면 네. 전쟁이지. 물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말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배려심인 것 같은데. 자, 뽑으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박사님. 네, 우선은 현재는 제가 바이러스 연구라는 걸 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나오지 않았으면 뭐 그렇게 중요한 연구인가라는 이제 관심도 없는 분야고 사람들이 그랬던 분야인데 뭐 이게 제가 하는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 하는 모든 연구가 다 중요한 거고요. 사실 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것들이 잘 되면 인류에 되게 큰 업적을 남기는 거고, 당연히 뭐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것이 잘 됐을 때는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자, 뽑아주십시오. 이거 하나. 뭐 나와야 할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에게도 직업병이 있다. OX입니다. 세 분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OX입니다. 나에게도 직업병이 있다. 하나, 둘, 올려주세요. 네, 궁금해집니다. 자, 송 박사님. 이동근 박사님 먼저 뽑으셨으니까. 네. 직업병이라 그러면은 많죠. 거북목 증후군 것도 있는 거 같고, 손목도 아프고, 그런 병 말고, 일단, 저는 어쨌든 뭐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마이크로한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작은 거는 보지만, 멀리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좀 좁아진다 그러나,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꼽히면은 막 계속 분석하고서 뭐 왜 이렇고 저렇고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막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서만 국한되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분들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성격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취미생활이라든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제 술도 뭐 한 잔 먹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의 전환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성진 박사님 어떠십니까? 그 PD님이 되게 거슬릴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저희들만의 용어들이 많아요. 네. 정말 영어 전문 단어들도 있고 저희들끼리 편하게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모 여기 소주 500ml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뭐 500 뭐요? 500ml를 500ml. 500ml 뭐 이런 식으로 ml? 밀리리터 이거 나눠주세요 안 나오고 이거 엘리컷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영어 단어들을 막 섞어서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직업병이죠. 저도 모르게 쓰는 거고 그리고 뭐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스푼 들면 저거 한 4mg 정도 되나?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들면 3mg?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미리그램이라고 이게 표준어지만 저희는 뭐 mg, 뭐 ml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단어들 많이 써서 되게 거슬리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짜잔. 뭐 좌절하시는 건가요?
좋으신 건가요? 네. 짜잔. 네. 앞으로의 전망 계획.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박수현 그 다음에 그 이동훈 박사님, 이정민 박사님, 정 박사님 이렇게 순서로 앞으로 전망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lright, my future plan, actually I look forwar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have my own research institute in my home country, in Iran. And I love to being a researcher. Actually, PhD after that doesn't differ that how is the title, but I love doing research, working on some idea that is good and creative. And yes, anyhow, it's like a dream for me to have my own institute in my home country. To provide benefits to scientific world from Iran. Yes. 네, 좋습니다. 네. 뭐 앞으로의 전망 뭐 계획은 뭐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년, 이제 딱 1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최장학 타겟,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체 개발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인데, 일단 항체를 이제 유효 항체를 먼저 선별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포랑 이제 동물에서 이제 효능 검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항체의 이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항체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기술에 특허를 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원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이제 개발하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공이 바이러스인 것처럼 사실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는 항체를 개발해서 특허, 언론에는 나가진 않았지만 특허도 내고 국제 특허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목표가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할 때까지 항체 치료제든 일반 치료제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약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연구하던 간염 바이러스, 비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현재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런 이제 새로운 신약 같은 것들이 나와서 비형 간염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약들이 만들어져서 저희 연구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송영문 박사님. 네. 앞으로의 전망 계획은 일단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항체 신약 개발에 조금 앞단을 참여하는 거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연구원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을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떨까 해서 좀 주제넘게 제가 마무리 클로징을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은 항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분야고 앞으로 더 커진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 중심에 이제 저희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 연구원이 서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사실 10년을 달려왔지만 앞으로 갈 20년, 30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더 해야 될 연구들이 많고 내가 최고가 아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을 또 강원도와 이제 그 정부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발판 삼아서 좋은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돈만 지원이 많이 된다고 이게 연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항체에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구원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대표 전화로도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연구자분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신약보다도 사실 항체가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기 때문에 항체 기반의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제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저희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 주시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자체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실까요? 하고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아까 질문 이 길을 계속 가겠다 관련돼서, 혹은 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 뭐 그 질문에선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금 생에서 이곳에서 계속 이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든든함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요.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뭐 2세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구호 하나 외치면서 마칩니다, 저희가. 네. 혹시 있으세요? 다들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들 워낙 잘하셔서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카메라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후배들 잠이 오냐? 뭐 이런 거. 우리 연구원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연구자 칭찬합시다. 한 분 하시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어떤 분입니까? 네,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저 말고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까지도 아마 힘쓰고 실험하느라고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저도 저보다 이제 뭐 학위 과정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지금 박사 과정 아니면은 박사 후 연구원 이제 분들 아니면 교수님들 계실 테고요. 이제 각자 뭐 연구가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 분야라는 거 저도 연구자로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희망이 있고, 연구를 해서 자기가 이뤘을 때 그런 뿌듯함, 성취감 같은 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연구자로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마 저희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내는 게 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제 잘 이기고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더 좋은 일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강원의 미래가! 와!